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대법이 유시민에게 벌금 500만 원을 확정하자 한동훈은 1시간여 만에 자신의 SNS에 세상이 변해도 청론직필 언론 역할은 줄어들지 않는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지키면서 가짜뉴스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지요. 자,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을 달았던 자답게 자신만의 언론관을 드러낸 것인데, 지난 장용진 기자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을 땐 침묵했지요. 매부쇼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 건은 뭐 한동훈 씨한테 뭐 내가 유인? 그래 당신 팔뚝 굵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잘 싸우는 방식으로 그가 유리한 코너에서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네. 그 작은 전투 하나를 이긴 거예요. 기분 좋겠지. 그러니까 막 네. SNS에 뭐 지금 난리 어쩌고 났어요. 그러던데. 기분 좋아서. 그래, 아이고, 네 팔뚝 굵다. 아. 유인 먹어. 자, 한동훈과 관련된 언론사 제재 및 수사는 한둘이 아니지요. 강진구 기자를 비롯한 덧탐사를 스토킹으로 고소했었습니다. 한동훈이 본인의 입으로 발언한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는 것을 국힘은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합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은 이는 모르는 사안이라 했지요.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자료가 유출됐다며 경찰은 MBC 사옥과 기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었지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딸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자 이의 신청을 제기해 결국 검찰로 남겼지요. 날씨 뉴스에 미세먼지 농도를 파란색 숫자일로 표현한 것을 두고 한동훈은 민주당 선거운동이냐며 선을 넘었다고 했었습니다. 장용진 기자의 SNS 게시글에 소송을 걸었으나 최종 패소했지요. 장용진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언론 재갈 물리는 것 반대한다고? 내가 내게 한 짓은 재갈이 아니고 뭐였냐? 수갑이었냐? 한동훈이 졌을 땐 소극적이더니 어쩌다 이겼다고 설치는 계략이더라. 니들이 그래서 애완견인 게야 라고 일갈했습니다. 송현 언론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동훈 씨, 당신이 가짜뉴스 피해자라고요? 그렇다면 아이폰 비번을 깠어야지요. 채널A 이동재 기자의 피의자 회유 협박 사건에,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에 당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당당하게 증명했어야지요. 애완견 언론관이 가짜뉴스만큼이나 위험하다고요? 당신이 애완견 언론에 대해 알아요? 애완견 언론이란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입니다. 고교동창이라는 배우 이정재 씨와 저녁을 먹었다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조각간내 천재네 하며 치켜세우고, 실종 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동네 도서관에서 목격됐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한동훈 부인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도 탄 듯이 호들갑을 떨고, 그런 게 애완견 언론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과연 언론은 끝까지 한동훈을 옹호할까요? 매부쇼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언론 하이에나가 한동훈을 물어뜯는 날이 곧 와요. 아, 곧 와요? 진짜요? 그렇게 뭐 그걸로 열받을 거 없어. 다 자기 차례가 있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기다릴 필요도 없어. 그냥 와, 그날이. 자, 다른 사람도 아닌 유시민 작가에게 이겨서 한참 좋을 때 조국 대표가 한동훈을 박살냈지요. 지난 한동훈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헌법 제84조 해석상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그 피해는 나라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었지요. 이에 조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씨가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한편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동훈 씨와 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다. 법학자 출신 티낸다고 할 것이라 법 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동훈 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다. 하나하나 보자.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보로한다.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어된다. 공소수행이 불어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법대 또는 로스쿨 수업에서 가르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동훈 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다. 1987년 헌법제정 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 2017년 홍준표 후보는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되었다. 이하에 첨부한 것처럼 선거 시기에 한 씨는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뺏지 못한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하였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다.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 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다. 이상과 별도로 한동훈 씨는 조지 레이코프가 자신의 유명한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표 재판이 향후 3년 뒤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2조 심판론의 미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한동훈이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땡큐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빵 터지게도 이번에 잘했어. 보수정권 재창출하자고 한동훈이 말했다는데 이번 총선 결과는 싸그리 잊은 것일까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가만히 있습니까? 심평 변호사는 한동훈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경우 윤석열 정부는 치명타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한동훈은 윤 대통령을 지칭하여 그 사람으로 말하고 또 더 이상 가는 비하의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한동훈이 윤 대통령에게 갖는 전반적 경시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폄하하는 의식의 구조도 이런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정치 초년병인 윤 대통령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워 사사건건 부딪히고 충돌했던 이준석 전 당대표 이상으로 당정 관계에 심각한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은 거의 필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총선 참패로 가뜩이나 큰 어려움에 봉착한 윤 정부의 치명타를 먹일 것이고 2026년의 지방선거 그리고 2027년의 대선 패배로 이어지며 아마 보수의 괴멸까지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대구 토박이로서 신이나 인연을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가집니다. 한동훈은 20여 년간 질긴 인연을 맺어왔고 또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윤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원상 보장된 대통령의 당무 관여권을 부정하며 이는 당무 개입이라고 차갑게 물리쳤고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무척 희박한 사람입니다. 셋째, 한동훈이 성인이 된 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한 점입니다. 저는 평생을 검찰과 싸워왔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미리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고 이에 맞춰 증거를 조합하는 재능이 아주 뛰어난 검사로 정평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객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처사이고 억울한 죄인을 만들기 위한 위험한 기술입니다. 저는 이런 검사를 경멸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를 더 들 수 있으나 생략합니다. 그리고 위 3가지 이유 중 둘째, 셋째는 제 개인적 소회를 말한 것이니 이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는 대단히 심각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되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꿀잼이야.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